이번 시간은 기초자료 입력 화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정산 기초자료 화면은 소득정산을 위해 근로자별로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자료 입력에 앞서 정산연도와 대상자의 사본, 성명을 확인해 주세요. 기본사항 입력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주택 관련 설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외국인 여부를 선택합니다. 추가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살펴보고 근로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합니다. 본인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항목을 체크하고 장애 코드를 입력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중에서 배우자가 있거나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한부모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없이 기본 공제 대상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에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산연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정산연도 혼인신고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혼인신고일을 입력합니다. 근로자의 인적공제 항목을 모두 입력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업로드해 주세요.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증빙자료 업로드 팝업을 띄우고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업로드합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증빙자료도 업로드하셨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정보를 저장해 주세요. 주택 관련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택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내용이 없다면 설문조사는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관련 설문조사를 위해 주택 설문조사 작성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설문 팝업을 띄웁니다. 먼저 주택 마련 저축에 대한 설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설문 항목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해당하는 항목에는 예,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공제가 가능하면 푸른색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가 표시되고 공제가 불가능하면 붉은색으로 공제받지 않습니다가 표시됩니다.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업로드해야 설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자금에 대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주택임차 차입금을 빌렸다면 대출기관 설문을 진행하시고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는 거주자 설문으로 진행해 주세요. 관련 증빙 서류도 함께 업로드합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공제를 위한 설문입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차입한 시기와 상품 종류에 따라 공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심하게 확인하여 설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관련 공제 요건은 아주 복잡하니 상단의 장기주택 공제 요건 버튼을 눌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월세 관련 설문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양권 설문을 진행합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설문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분양권 설문을 진행해 주세요. 설문을 모두 작성하고 내용 확인이 끝났다면 상단이나 하단의 설문 완료 버튼을 눌러 설문을 완료합니다. 부양가족 입력 화면은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인사 시스템에 등록된 가족 정보와 작년에 신고된 부양가족 자료를 합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자동 입력된 자료 외에도 결혼이나 출산, 입양 등 가족으로 편입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이혼, 사망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공제 대상자 추가 버튼을 눌러 공제 대상자 관리 팝업을 띄웁니다. 먼저 관계를 선택하여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된 기간을 입력합니다. 혼인이나 이혼, 별거, 취업, 출생, 사망 등으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정산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입력해주세요. 타인의 인적공제 여부를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당 대상자의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체크합니다. 체크한다면 법적으로 해당 대상자의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 또는 이상인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 항목에 체크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관계, 연소득, 나이를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해당 가족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로서 8세 이상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대상자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 외국인 여부 항목에 체크합니다.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여부를 체크하고 장애 코드를 입력합니다. 장애 정보가 입력되어야 장애인 전용보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 여부를 체크합니다. 정산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일 경우 당해 출산 입양 항목에 체크하고 출산 또는 입양일을 입력합니다.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므로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위탁 아동 여부를 체크합니다. 필요에 따라 비고란을 입력하고 공제 대상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합니다.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증빙자료 업로드 팝업을 띄우고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모든 정보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자료를 저장합니다. 입력된 공제 대상자의 정보는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려면 수정할 공제 대상자의 수정 아이콘을 눌러 공제 대상자 관리 팝업을 다시 띄운 후 정보를 수정하여 저장해주세요. 삭제하려면 삭제 아이콘을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종전근무지 화면은 근로자가 연중 다른 곳으로 이직했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전 근무지의 소득자료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종전근무지 소득자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종전근무지 자료관리 팝업을 띄운 후 입력창에 내용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입력창의 번호는 입력 예시 버튼을 눌러 표시되는 원천징수 영수증 번호와 동일하므로 두 번호를 비교하면서 입력해주세요. 근무지 항목에는 이전 근무지의 상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연도 내에서 근무한 기간을 작성합니다. 감면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감면사의 구분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감면 기간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급여를 비과세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상여와 인정상여, 주식 매수 금액이 있는 경우 각각 입력합니다.
우리사주 조합 인출금을 비과세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소득 또한 비과세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이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금액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결정소득세, 결정지방소득세, 결정농특세를 각각 입력합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필요에 따라 차례로 입력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려면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눌러 증빙자료 업로드 팝업을 띄우고 찾아보기 버튼을 통해 파일을 첨부하여 업로드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으면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자료를 저장합니다. 급여, 우리사주 인출금, 직무보상 발명금 등의 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급여 금액은 과세 금액만이 적혀 있으므로 비과세계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금액은 입력하셔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없으므로 0 처리됩니다. 소득 확인 화면은 근로자의 월별 소득 집계 금액을 확인하고 소득 조정 자료가 있을 경우에 이를 반영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소득 조정 내역 팝업을 띄우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월간 소득 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 화면에서 조회만 가능하고 연말정산 담당자는 급여 정보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조회되는 급여 정보는 비과세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간소화 자료 올리기 화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하는 화면입니다. 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 근무지 정보를 먼저 입력한 다음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의 비밀번호는 설정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설정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받는 방법은 별도의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전 근무지를 포함한 근무기간이 연 12개월을 모두 채운 경우에는 기본 내역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고 전 근무지 자료 없이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월별 자료를 다운로드해주세요. 다운받은 간소화 자료는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파일을 첨부하고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눌러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화면 하단에서 업로드된 자료의 기본 내역과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기본 상세 월별 기준 안내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로드된 자료 중에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선택한 후 선택 적용 제외 버튼을 눌러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외된 자료는 선택 적용 제외 해제 버튼을 눌러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소득공제 자료 전체 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기초 자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자료 전체 반영 버튼을 눌러 마무리하지 않으면 기초 자료를 업로드했더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지출명세 화면은 국세청에서 내려받은 간소화 자료의 공제 자료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국세청 자료 외에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간소화 자료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반영한 후로는 국세청 자료를 다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삭제하고 수기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담당자 화면에서만 가능하니 신중하게 파일을 제출해 주세요.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거나 국세청 외의 자료를 추가하려면 각 공제 항목에 정보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료 입력은 공제 부문별로 나뉘어 있으며 각 항목은 화면 상단의 바로가기 메뉴를 사용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득정보, 등록된 국세청 자료, 그리고 추가 자료 입력을 모두 완료하였다면 화면 상단의 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세요.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자료를 수정했다면 다시 한번 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변경된 내용이 반영됩니다. 소득공제 신고서,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신청서 등의 자료를 출력해야 하는 경우에는 화면 상단의 명세서 신청서 출력 버튼을 눌러 출력하고자 하는 명세서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마감 화면은 본인의 자료 입력, 계산, 결과 확인 등의 작업을 완료하고서 입력과 결과 자료에 오류가 없는지 검증하고 본인 확정하여 입력 마감하는 화면입니다. 오류 검증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계산 및 오류 검증 버튼을 눌러 오류 검증을 실행합니다. 오류 검증 실행 후 오류 내용이 발견된다면 오류 항목의 수정 버튼을 눌러 오류 검증 결과 수정 팝업을 띄우고 오류를 수정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하였으니 주소를 입력하고 저장해 주세요. 오류를 수정한 후에는 다시 한번 계산 및 오류 검증 버튼을 눌러 오류 검증을 재실행합니다. 화면에 안내로 표시된 내용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안내 확인을 모두 체크해야 본인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수정할 오류 내용이 없다면 화면 하단의 본인 확정 버튼을 눌러 입력을 마감합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확인 화면은 연말정산이 계산된 이후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집계된 소득, 결정세액, 차감징 추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부금 세액 공제 금액의 산출 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에 따라 입력 마감과 결과 확인의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